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정말 신기하게 쉽지 않은 그런데 와 계십니다. 여기 처음이시죠 다? 네. 저는 한 20, 30년 전 된 것 같은데 문화재 조사 때 왔었는데 그 당시는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문 용어로 이 절벽의 자를 써서 절벽에 바위의 절벽에 이렇게 조각한 걸 마애라고 그래요. 같이 마애. 근데 이제 보면은 세 분이 계셔. 한 분, 가운데 한 분 이렇게. 그래서 삼존이다 해서 마애 삼존불. 태안에 있다 해서 태안 마애 삼존. 굉장히 감개무량하다는 게 이게 국보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중에서 제일 그 유형, 형태가 있는 문화재 중에서 제일 오래되고 가치가 제일 높은 게 국보야. 그래서 서산 용현리 마애불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보다 빠른 겁니다. 이런 걸 한자말로 최고. 우리나라에서 국보가 마애불에 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시대가 빠른 그런 마애 부처님을 보고 계세요. 뭐 다 아시는 대로 부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뭐 8발짝을 걸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특별한 분인 것 같아. 공자님도 훌륭하시지만 부처 석가모니는 실존 인물은 저도 어려서 이렇게 보면 뭐 개미도 막 남자애들은 밟아 죽이고 손가락으로 뭐 다리도 분지르고 하는데 대개 이 경우에. 근데 저 부처님은 석가모니는 시골에서 보면 봄에 이런 밭 깔고 논 가를 적에 이런 쟁기나 삽에 이렇게 누르면 저 땅을 하면 땅 속에도 버러지 같은 게 있잖아. 그게 싹둑 잘려나가는 장면을 보고 며칠 우렸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성할 수 있어요. 그만큼 본성이 착하고 이런 걸 자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출가를 해서 이 세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다 똑같다. 그래서 21세기 사상하고 가장 잘 맞는 게 불교 사상입니다. 이름을 생태라고 하죠. 생명 존중. 그래서 인도의 이제 시달트 왕자로 태어나서 본성이 그러니까 암만 그 왕궁에서 잘해줘도 그 왕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꼭꼭 해서 장가도 일찍 드리고 했는데도 그냥 그 절에 가면 다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렇게 뒤다 보니까 밖에 막 할머니가 지팡이 짚고 가는데 어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궁궐에서 참 좋은 것만 다 보다가 이런저런 해서 밤에 그냥 새벽에 출가하시잖아. 그래서 그런 그림이 이제 절에 가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지 그런 불교가 인도에서 이제 생기고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건 고구려 소수리망 때 역사적으로 보면 고구려에 이제 372년도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가 그 밑이니까 백제에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잘 아신 대로 신라에 가서 이제 이렇게 쭉 불교 역사가 이어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오신 곳은 위치가 황해바다를 사이로 해서 태안반도라고 하는데, 태안반도하고 산동반도 중국하고 아주 옛날에는 배가 중요한 교통로이기 때문에 중요한 교통로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유물이 있었겠지만 다 없어지고 오늘날 국보로 지정된 이유가 이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게 잘 공부를 해보니까 우선은 중국 북제라는 나라가 있는데 중국에 이런 비슷한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백화산에 있는 돌에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보문화재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다. 그래서 대개 시기를 아까 제가 최고 오래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여기 써놓지를 않게. 그래서 문화재에 써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개 우리나라는 장인들이 잘난 척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요즘은 조그만 도자기도 만들면 뭐 내 거 이렇게 써놓는데 그걸 이제 만든 사람을 옛날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거야. 무슨 사심이 없이 신심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이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정말로 신심을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지 어디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까 양식적으로 중국 북제 양식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양식벽으로 할 적에 세 가지 설이 있어. 그러니까 6세기 중반, 6세기 말, 서기 600년 이후 7세기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어요. 그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그래서 만든 시기가 언제는 건 그렇게 추정만 할 뿐이요. 양식 비교를 해서. 그게 전문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500년, 590년, 그러니까 6세기 후반이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거야. 그래서 최고 오래됐다. 이런 그 바위, 이게 마애불로서는 최고 오래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국에 있는 마애불 중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게 세 분이 계세요. 근데 대개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협시불이라고 해서 옆에 뭐 관음보살이나 대세지보살 이런 분을 조각하는 게 일반적인데 웬일로 이것만 어떤 석수 장인이나 스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뭐 여기는 제일 중요한데 부처님이 아니라 가운데 분이 생긴 모습이 저렇게 생긴 분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관세음보살상이야. 작지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똑같은 형태로 세 분이 서 있어서 뭐 부처님 옆에 협시보살이 되게 있는데 이 경우는 가운데 부처님이
저 조각상이 관세음보살이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보다 부처가 좀 높다고 본다면 옆에 있는 분들이 부처요. 그 참 특이한 생각이죠. 더 높은 분이 이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가운데 모시고 있다.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보면 요 이제 밑에가 대좌라고 하는데 이런 그 대좌가 연꽃이 이렇게 뻗치고 있는 형태인데 요 선을 이 발가락 제가 발음이 좀 발가락이 다 있죠? 있는데 요 현품으로 보면 확실하게 표현하네요. 저 가운데 분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약간 뒤쪽에 관세음보살이 있는 거다. 그런 증거를 대는 게 요 연화 꽃 그린 게 밑에는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밑에가 다 안 그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관세음보살이 뒤쪽에 있는 것으로 그렸다. 느껴져요? 그런 거라는 게 옛날 분들이니까 어쩌자 그렇게 기술이 좋은지 똑같은. 그래서 우리 한자 용어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키형 마냥 파냈잖아. 이렇게 파는 게 보이나요? 부처님 모신 게? 이런 걸 감실이라고 그래. 같이 감실. 파가지고. 그리고 이런 우리 백제계 마애불의 형식이 그 참 특이하죠. 저 머리 있는 부분을 두상이라고 하고 머리가 동서를 막론하고 성인들은 빛이 납니다. 저기 머리에 보면 저런 걸 두광이라고 그래. 어떤 데 가면 몸도 이렇게 빛이 나. 신광이라고 하는데 이쪽 부분은 많이 깨져서 그래. 이쪽 확실히 두광이 보이죠? 거기는 깊게 팠고 환조 방법으로 밑에 쪽은 얕게 팠다는 거야. 이것도 우리 백제계 마이블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파는 게 아니고 밑에는 얕게 파고 위는 깊게 팠다. 그렇게 이해하셨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뭐 4.5m 이 큰 바위 덩어리에 이렇게 삼존부를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모양 가운데 관세음보살을 모시고 옆에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도 다 이름이 있어.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쪽에서 우측이죠. 향우라고 하는데 이쪽 분은 그 특이한 형태가 있어서 헷갈리지 않아. 이렇게 저만 있고 여기에 약함을 지고 있습니다. 종교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중생들이 아픈 사람이 많잖아. 그래서 이걸 약사열애라고 합니다. 약사. 왜? 약함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청양 장곡사는 저게 너무 커. 그래서 너무 직설적으로 밥그릇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시대에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이제 저런 걸 약함이다. 그래서 이쪽은 약사불이라는데 거의 다 저도 그렇고 동의를 합니다. 목적이 아픈 분들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은 얘기 하셨고 저쪽은 이제 여러 설이 있는데 저렇게 이렇게 손 모양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불러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 공부하기 어려운 게 이제 전문적인 얘기를 하면 손바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다 달라지는데 저는 석가열애상이다. 그 이유는 손바닥을 저렇게 하시고 이렇게 한 이유는 소원을 잘 들어주기 위한 여원이라고 하고 이거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시무애인이라고 하는 손바닥으로 봐서 석가열애라고 하는데 다보열애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건 학자마다 약간씩 해석이 달라요. 그러나
가운데 관세음보살은 거의 다 동의하는 이유가 머리에 보면 이렇게 화관을 쓰고 계세요.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분. 그래서 우리가 일반 절에 가봐도 관세음보살은 이렇게 관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저렇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배 오른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 게 관세음보살이 그런 보주를 잡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분은 관세음보살이다고 얘기를 하고 향우측은 이제 그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약사열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1960년대 황수영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국보로 할 적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황수영 박사 얘기인데 그 뒤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해서 이제 부처님 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학자마다 약간씩 다르나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조금 얘기해 보면 이쪽이 잘 조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부처님은 이제 상징화 종교하기 위해서 저같이 안 생겼다고 봐. 우선 잘생겼지만 32가지 상이 다르다는 거야. 일반인하고, 우선 뭐 여기도 뭐 물갈퀴 마냥 이렇게 오리만에게 뭐 붙었다는 거야. 여기에는 그런 조각이 안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어디 불상 같은 데 보면 목에도 이렇게 세 개 길이가 있고 가운데 백호라고 해서 쫙 비쳐서 깨달음에 도움도 주고 여러 가지 32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만드는 장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도상에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저 인도 분들은 부처님이 인도 사람이니까 거기 터반 마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이제 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육계라고 해서 이렇게 주먹 마냥 올라가 있죠. 여기도 지금 양쪽에 똑같습니다. 약간 얼굴이 좀 긴 편이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귀가 큽니다. 귀가 우리는 나마냥 이렇게 쫙 이 복이 없는 거야. 말하자면 큰 재벌 이런 사람들은 보면 귓불이 저 부처님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옛날 어른들 보면 그게 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조건을 다 갖고 계셔. 양쪽이 다 얼굴이 조금 마모는 데서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는데 백제의 미소처럼 방글방글 미소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느끼시는 분은 제가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미소가 보이나요? 웃는다는 거야. 많이 얼굴이 마모가 됐지만 그래서 옷도 저렇게 U자형으로 양쪽 부처님이 양쪽이 U자 이런 걸 통견이라고 그래. 양쪽에 다 걸쳤다 이게요. 근데 편견 우단이라고 해서 상당수는 한쪽만 또 인도 사람만 걸친 경우가 많아. 그런 건 한쪽만 했다 해서 편견이다 하고 이거는 통견이요. 양쪽에 다 걸쳤어. 그리고 옷을 이쪽은 좀 매듭이 보이죠? 설명 듣고 보면 보여. 그래서 옷이 내복도 있고 밖에 대의라고 해서 큰 옷 있고 그게 이렇게 쭉쭉 느려지게 해서 옷자락이 쫙 이렇게 돼 있고 발가락도 보이고 이렇게 연근이 훌륭한 부처님이니까 이렇게 돼 있다 이게. 국보할 만하죠? 시기도 오래했지만 그래서 이 시대의 장인들이 보통 실력이 아니다. 상당한 이게 굉장히 딱딱한 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안목 있는 분은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누가 관심 없으니까 이만큼 묻혀 있었어. 흙으로 묻혀 있었어. 그렇지, 바닥이. 대개의 경우가 이 자연적인 토사가 흘러와서 높아지거든요. 원땅이 아니거든. 이만큼 높여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그리고 약간 이렇게 돼 있었고 그래서 이게 보존 처리하면서 이렇게 안 넘어지게 하면서 이렇게 전면이 드러나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바위가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여기서 보면 확실히 좀 이렇게 돼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여기를 딱 발굴해 내니까 이게 발바닥 연화자도 보이고 제대로 보이죠? 인정 하나만 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런 걸 보호각이라고 그래. 이런 걸 마애불이 노천에 있으면서 옛날 일제시대 때 유리 건판으로 찍은 사진을 보면 전국에 이런 야외의 돌에 불상 같은 걸 새긴 게 많은데 그때 걸 보면 선명해요. 근데 아직은 과학적인 증거를 못 잡았지만 산성비 얘기 들어보셨나요? 요즘 환경 얘기하는 게 어쩌자고 뭐 한 100년 사이에 일제시대에 찍어놓은 사진에 비해서 마모되거나 안 보이는 게 많습니다. 판독되는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요새 증거요. 산성비 들맞이라고. 그런데 이걸 왜 졌냐? 이게 근거가 있어. 여기 보면 홈이 있잖아. 그래서 아마도 옛날에도 이게 이 삼천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둥을 꽂았던 자리가 아니냐 해서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이거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서산 마애불도 그렇고 대부분이 지금 보호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빨리 훼손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깨끗합니다만은 그래도 이 돌이 굉장히 마모 속도가 빨라서 많이 파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호각을 씌워서 국보문화재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엄청나게 맨날 막 조사하고 이런 집도 짓고 그럽니다. 그래서 서산 마애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동면을 하고 있어요. 동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근데 서산 마애불은 이렇게 산등성이라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산에 있는 뭐 소나무 이런 뿌리가 가가지고 그걸 훼손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신두리 사고 가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또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 문화재를 보호한다고 나무를 함부로 베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를 어떻게 동시에 이 자연 소나무도 잘 보존하고 그래서 전국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이런 게 뭐라 나무가 저 부여에 있는 대조사라고 은진미륵이랑 비슷한 게 그 보물문화재가 있는데 그 태풍 때요 한 10년 전에 내려쳐가지고 저 대조사 불상도 일부 손상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를 완전히 베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호각을 잘 씌워서 보호각을 잘해서 잘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기로 치면 600년 전후한 시기에 이런 우리 선주들 백제 시대에 선주들이 좋은 이런 불상을 만드셔서 또 이와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국부문화재로 남겨져서 우리가 와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아무튼지 굉장히 감개무량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는 맨날 뺏겨진 걸 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어느 때쯤인가 색을 칠했는데 처음부터 칠했는지 요새 칠했는지 근데 요새 칠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분석을 해보면 그 돌에 그 색이 이렇게 먹은 게 요새 건 아니다. 이렇게 보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어디에 언제 칠했다는 말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연구해서 이쪽 분야 연구한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뭐 할 게 많죠. 논문도 써야 되고. 그래서 그 얘기들 자세히 보면 칠일 보이는 사람은 눈 좋은 사람이고 잘 보여요? 녹색이나 붉은색이 일부 남아 있어요. 산성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니면 땅속에 파묻혀서 그런가 보다. 글쎄 그건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색을 이것만 아니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비석도 그 판대에다가 빨간 거 칠한 데 많아요. 비석도 주칠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날아간 뒤에 보니까 이게 진짜로 알지만 그 전에는 어느 신기인가 더 멋지게 보이려고 색칠했을 수도 있지. 뭐 붉은 입술에 그래 지금 다 날아가서 이게 진짜처럼 보이지만 오래 묵어서 그렇다고 해서
증거가 안 됐는데 여기다 또 빨갛게 칠하면 더 이상하잖아. 그죠? 이 논란이 이제 그런 게 증명이 안 되면 보수를 못 해요. 예.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